안녕하세요. 라이프 체인징의 곽준민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그 다음에 토지 모두 다 지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파트가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땐 아파트의 2분의 1이면 이제 3억 원대의 매매가가 현재 시세인 건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3억 원에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2억 1천 아니면 1억 후반, 1억 한 8천이나 1억 9천, 1억 후반대에도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 2분의 1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기존의 공유자와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협상이 안 되는 경우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조금 실제로 월세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분 경매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한 채 물건을 하시는 일반적인 상황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다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또 지식이 있는 분들이 더 들어오는 단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분 경매를 진행을 했을 때 수익 전략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일반 매매입니다. 아파트 2분의 1을 제가 사왔고, 아파트 2분의 1을 기존에 공유자가 그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일반 매매로 첫 번째 같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 주의점은 기존의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은 실제로 팔릴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의 일반 매매로 지분의 2분의 1, 2분의 1 해서 같이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것인데, 가장 빠른 실무상 엑싯 방법입니다. 단 이제 주의점은 공유자의 자금 동의 능력이 어느 정도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상 그리고 실무상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내 지분을 살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사유인즉슨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실제로 가장 빠른 기간에 엑시트가 가능은 하지만, 내가 낙찰받았던 금액에서 조금 약간의 피를 얹어서 매도하는 방법이 보통 현실적으로 매도가 가능하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샀던 금액에서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5천에서 1억 이렇게 너무 피를 올려서 팔게 되면 애초에 기존 공유자분도 안 사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적정한 협의가에 매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분 2분의 1을 제가 갖고 있고 2분의 1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 때 지분 2분의 1은 제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해서 제가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0에 80인 아파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분의 1인 45만 원을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이제 플러스 어느 정도 기존의 공유자가 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약간의 프레시, 압박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주의점은 공유자가 실제 거주 중이어야 이 방법이 좀 효력이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지분을 싸게 사와서 이제 일반 매매가에 매도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살 때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인 상태에서 2분의 1, 즉 제가 처음에 낙찰받았을 때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물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2분의 1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분의 1을 나머지 매입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은행에서 또는 축협이나 이금융권에서 실제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나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분을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매매가인데 7,500이 아니라 6천만 원의 매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을 제가 5,500이나 아니면 5,800 이 정도의 협상을 해서 실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물건 하나가 됐을 때 취득세 포함한 1억 2,500이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1억 2,500에서 1억 한 4,800에
아파트를 좀 내놓고 2,300 정도의 차익을 좀 먹는 것, 2,300의 세전 차익을 좀 챙기는 것, 그것이 또 네 번째의 지분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인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장점은 이제 물건 하나가 경매 전체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싸게 샀다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단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카드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을 땐 실제 법원에서 이 물건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실제 들어가는 집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매각된 가격에서 다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매매랑 공유자에게 매도, 그 다음에 지분을 싸게 사와서 남은 지분 2분의 1을 대출을 받아서 전체 매각을 시키는 이 방법들보다 좀 수익이 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가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이 또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마지막 카드로 쓰고, 마지막 카드로 쓰기 전까지는 위의 방법으로 수익의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지분을 낙찰받기 전에는 이제 임차인 조사 현황에 대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나 대항력이 없으면 실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대항력 유무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지분을 낙찰받기 전에 항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두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제 임차인 조사 현황에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거리가 가까우면 방문 후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 멀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서 실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실제 공유물을 나누는 목적이 아닌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명분이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바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현장에선 실제로 실효성 있고 더 빠릅니다. 또한 임차인 조사 현황에도 없고 집이 비어져 있는 경우인데 가끔 2분의 1 지분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2분의 1이나 3분의 1 아파트가 지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도 해당 자택에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하면 바로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서 실제 공유자의 주소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임차인 현황을 봤을 때 없다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해당 동호수에 대한 미납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가 있는지, 또는 최근 3개월에서 6개월간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최근에 실입주 또는 실거주를 했다 아니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또는 지금 소장을 접수를 하고 소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이걸 안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해외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어서 못 받은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추론해 볼 수가 있죠.